와, 6월 12일, 내일은 신나는 월급날. 어, 저는 안 신나는데요. 네. 자, 오늘은 원과, 내일이 13일인데요. 네, 내일. 직선의 관계. 그리고 뒤에 가면 두 원의 위치 관계 나옵니다. 네. 자, 원과 직선을 뭘 가지고 활용하냐면 이거예요.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. 이거를 활용을 합니다. 이거와 반지름 R을 활용하여 비교를 해서 원이랑 어떤 위치 관계가 있는지 봅니다. 이렇게 점이라는 게 그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, 원에. 자, 중심이 있어요. 근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.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나죠. 네. 두 점에서 만날 때 특징이 뭐냐? 이게 거리가 요만큼이고 반지름이 요만큼입니다. 그죠? 그럼 반지름이 삼각형이 튀어나온다. 더 크죠? 이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우리가 특히 뭐라 그래요? 접한다. 접한다. 근데 얘는 D랑 R이랑 똑같습니다. 그래서 한 와, 점 또는 접할 때 D는 R이다. 그 다음에 안 만나고 외부에 이렇게 있어요. 교점이 없으면 B가 더 거리가 크다. 반지름보다 더 멀죠. 그래서 그려놓고 하시면은 뭐 크게 뭐 어려운 거 없겠죠? 이, 교점이 없을 때 여기 풍산자에서 막 경고를 해놓는데요. 뭐요? 허나 계산이 복잡하다라고. 판별식은 저는 아예 없는 걸로 치고 설명을 안 합니다. 우와, 아예 가능성을 없애버려. 자, 우와. 그 다음에 개념은 뭐 요거밖에 없고요. 다음은 접선의 방정식을 뭐요? 구하는 원리가 요거예요. 근데 저기 빨리 구할 수 있는 유형이 있으니까 세 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짝짝짝. 자, 저기 286쪽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. 286. 네. 원과 접선의 교점. 접선인데 첫 번째 원 위에 점 x1, y1을 알 때.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울기 m을 알 때. 그 다음에 세 번째 밖에 원 밖에 한 점을 알 때, 한 점 x1, y1을 알 때. 이렇게 세 가지인데, 네. 자, 요게 제일 쉬워요. 첫 번째 거. 자, 원의 예를 점을 알 들어서 때. 원이 이렇게 있어요. 네. 이거에 x1, y1에서의 접선은 심플하게 x제곱이면 x를 두 개를 곱한 거죠. y제곱도 네. y 두 개 곱한 거고. 그러면은 그 중에 음, 하나에다가 x1을 넣고 y에다가도 하나에다가 y1을 넣고 식을 이렇게 쓰면은 얘가 접선입니다. 와, 그래서 얘가 만약에 3,4다 그러면은 3x 플러스 4y는 r제곱 이렇게 끝이에요. 와, 간단하죠. 그 다음에 와. 만약에 중심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. 그죠? 와.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. 제곱 하나에다가 x1을 넣고 나머지는 그대로. y에도 하나에다가만 y1을 넣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예. 안 돼. 음, 얘가 이렇게 접선이 된다. 접선 와. 2, 접선 1 이렇게 되겠습니다. 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하면 되겠죠? 그냥 점을 대입하는 거예요.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네. 자, 그 다음에 얘는 할 때 먼저 접선을 작성을 합니다. 어떻게? mx 잘, 플러스 n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d는 r로 이제 n을 구한다.
이게 끝이에요. 네. 세 번째, 근데 우리 이거 원의 방정식 시험에 안 들어가는데 왜 해요? 시험에 안 들어간다고요? 네. 어디까지인데요? 직선의 방정, 해프닝이 있었습니다. 자, 마지막 네. 세 번째, 얘도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작성을 합니다. 네. 근데 우리가 한 점을 할 때 기울기를 우리가 m이라고 놓고 x 빼기 x1 플러스 y1 하죠. 그 다음에 얘를 d는 r을 하면은 됩니다. 해서 m을 구함. 오케이? 자,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원 밖에 한 점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개의 접선이 생깁니다. 그죠? 그리고 기울기를 알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똑같은 애가 두 개가 이렇게 생겨요. 그 원 위의 점에서는 그냥 이 점에서 하나만 이렇게 생깁니다. 그죠? 이상하네. 네.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이제 반지름도 두 개가 있고요. 근데 반지름의 합과 차, 그리고 중심 사이 거리,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. 자, 얘는 r 플러스 r이겠고, 차는 이렇게 되겠고, 그죠? 중심 사이 거리를 d라고 하면은, 자, 합과 차, 사이에 d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. 합보다 더 작은 경우가 있고요. 자, 차보다, 아니, 뭐야, 반대로 썼다. 다시. 잠깐, 잘못 썼습니다. 자, 반지름의 차, 그리고 반지름의 합, 여기 사이에 이제 중심 사이 거리가 있는 경우, 그다음에 차보다 더 작은 경우, 합보다 더 큰 경우, 그다음에 정확하게 차인 경우, 정확하게 합인 경우가 있는데, 일단 등호가 가장 기준이 됩니다. 자, 보세요. 두 원이 이렇게 있는데, 중심 사이의 거리가 합한 게, 같은, 같을 때. 예. 외접. 그쵸? 이게 외접입니다. 합이랑 같을 때, 외, 외, 외접. 외접. 그 다음에 차는 이렇게 안에 있어요. 이렇게 해갖고, 중심 사이 거리가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 거랑 정확히 같을 때, 내접이라고 합니다. 네, 내접이고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차와 합 사이에 있는 경우 뭐랑 똑같냐면 얘가 그 우리가 세변의 길이 알 때요. 자,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냐? 하나로 결정이 되려면 아니 삼각형이 뭐야? 결정이 되려면 한 변이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아야 되죠. 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. 그래서 두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중심 사이 거리가 한 변인 것처럼 되고, 그 다음에 이게 작은 반지름, 큰 반지름, 이 세 변이, 그죠? 차와 합 사이에 이 거리가 있을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. 그러면 합보다 더 큰 거는 쉬워요. 자, 맞나? 외부에 있는 거지. 거리가 더 멀어진 거니까. 얘가 반지름 합보다 더 크고, 이게 차보다 더 작은 거는 내부에 있습니다. 얘는 외부, 얘는 내부. 그래서 내부에서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가 됩니다. 아시겠죠? 이 식은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.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일 때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됩니다. 그죠? 근데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게 원 1번이고요. 얘가 원 2번인데 둘 다 0이 된다 그러면은 두 원의
교점이 되겠습니다. 두 원의 두 교점을 개 아니요? 지나는데, 근데 이 전체식을 보면 x제곱 y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똑같이 1 플러스 k의 x제곱 1 플러스 k의 y제곱 이렇게 간단 말이죠. 그래서 얘도 역시나 원이 됩니다. 전체식을 봐도. 그죠? 네.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. 그죠? 근데 이게 두 원이 어, 그 삼각형 이거 아까 전에 그러니까 관계를 그거를 얘기하는 게 이룬다는 거 아니라 어떻게 알아요? 이 식 전체가 원이 된다고요. 그거 어떻게 알아요? 아니, 아니 그거를, 그게 아니라 이 원 두 개가 어, 삼각형을 이루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? 그러니까 잘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. 태클을 걸지 예. 말고. k가 마이너스 에이, 1이 아니면, 어? 저 식이 항상 성립을 해야 된다고. 그러니까 저 식 아니 자체가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. 두 번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원이에요.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내가 얘기하잖아. 여기 x제곱 앞에 개수와 y제곱 앞에 개수가 똑같을 때 원을 나타낸단 말이에요. 네, 그래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을 나타내는 겁니다. 쓱싹 뭐 쓱싹. k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심이 또 바뀔 수 있고 반지름도 다 다르고 그죠? 저 이거 봤습니다. 지구 자기장입니다. 그렇군요.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냐? 저 x제곱 y제곱이 없어지죠. 그러면 이제 직선을 나타낸단 말이죠. 무슨 직선이냐? 두 원의 가로지르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. 우와 특히 얘를 뭐라고 부르냐?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. 그래서 두 원의 제목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랑 선의 직선. 방정식. 네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네. 와 자, 그러면은 이렇게 두 원이 떨어져 있을 때 요렇게 가로지르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를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길이를 물어보면 여기 접점부터 여기 접점까지 요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. 오케이? 그럼 오케이. 이제 어떻게 대접선. 구하냐? 중심을 연결을 했을 때 수직이고 수직이죠. 네.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평행해가지고 연장을 해요. 음, 저쪽으로 해도 되고 저쪽으로 할까? 이렇게 연장을 합니다. 그러면 얘 반지름 r 라지 r이라고 하면은 요 길이가 x가 되고 자, 요 길이가 이제 r 플러스 r이 되고 얘는 중심 사이 거리. 그래서 얘네 셋이서 피타고라스를 하면은 뚝딱. x제곱은 d제곱 빼기 r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. 우와 어, 이 이게 공통 내접선의 길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외접선은 쑥 요렇게 플라트. 어, 그러면 얘도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중심 사이 연결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 거리 d가 있고 이번에는 이 뭐라 해야 되나 요 길이를 구하는 거죠. 그래서 얘도 음, 평행으로 이렇게 와요. 오면 음, 여기 한 중심이랑 만날 때까지 와. 여기가 x고 여기가 r 라지 r이라고 했을 R 때 빼기 R. 여기는 r 빼기 r에서 x 제곱은 d 제곱 빼기 이번에는 r 빼기 r의 제곱 이렇게 약간 식이 비슷하죠? 하나는 예. 합의 제곱을 빼는 거고 하나는 차의 제곱을 빼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. 근데 이게 공통선의 길이 구하는 게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어요. 어, 그래도 그냥 했습니다. 네. 어, 평행이동은 점을 이동시키는 거랑 도형을 이동시키는 게 달라요.
자, 점이랑 도형. 자, 점은 a, b라고 할 거고요. 도형은 f의 x, y는 0.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모든 식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. 이렇게 점 빼고 다. 뭐 직선도 되고 원도 되고, 그죠? 그래서 점 A를 x축으로 n만큼, y축으로 n만큼 이동시킨다라고 하면요. 그냥 얘를 a 더하기 A요. m, b 더하기 n 하면 되거든요. 근데 똑같은 거를 도형으로 한다. 그러면 식에서 x 대신에 x 빼기 m을 써야 되고요. y 대신에 y 빼기 n을 해야 됩니다. 더 디테일하게 보면 자, 다시 x축으로 n만큼, y축으로 n만큼 이동했을 때 x 대신에 괄호를 하고 x 빼기 m, y 대신에 괄호를 하고 y 빼기 m 이렇게 부호를 반대로 빼야 됩니다. 오케이? 그래야 X에 M이 들어갑니다. 네, m을 넣었을 때 똑같이 0이 되죠. 처음에는 0 넣었을 때 0인데 그 다음에는 m만큼 이동했으니까 m을 넣어서 0이 돼야 되죠. 그래서 왜 실제로 0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0이 되는 건 알겠어요. 만약에 0,0이 있으면 m,n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식에다가 0,0 넣었을 때 똑같이 0, 0 나온다고 치면은 m,n 넣었을 때도 똑같이 0, 0 나와야 돼요. 그래요? 함수가 그대로 이동한 거니까. 아무튼 이걸 반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.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. 이게 평행이동의 핵심이고요. 대칭이동은 점이랑 도형이랑 동일합니다. 그래서 x축 대칭, y축 대칭, 원점 대칭, 다음에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,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, 뭐요? 그 다음에 일반 직선에 대한 대칭 뭐요? 이렇게 해서 6개가 있습니다. 자, 얘는 간단해. x 대신에 마이너스 잘못했어. x축 대칭하면 y를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되고 바로 안 해도 돼요. 그냥 y에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요. 그 다음에 얘는 x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원점은 둘 다 하면 됩니다. 둘 다. 얘를 마이너스 x로 y를 마이너스 y로.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은 x에다가 y 쓰고 y에다가 x 쓰면 됩니다.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바꾸면 돼요. 와. 그 다음에 일반 직선에 대한 대칭은 첫 번째 이렇게 봐봐요. 그냥 점이 있는데 얘를 대칭 이동을 했어요. 네. 그러면 거리가 똑같으니까 중점이 저 직선 위에 있겠죠. 저 중점 조건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기울기가 수직이겠죠, 서로. 그래서 수직 조건. 두 가지를 가지고 직선을 구할 수도 있고 점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이게 끝이에요. 대칭이동. 자, 근데 도형 중에 특히 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원의 경우 중심만 가지고 이동하는 게 편하거든요. 가지고 점으로 생각해서 점으로 평행이동을 시키라.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? 이 원은 식이 일단 복잡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점으로, 중점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.